香港激进示威者屡屡用极其危险的工具攻击警察。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이슈는 국내 이슈가 아닙니다. 1위, 홍콩 시민은 왜 공항으로 갔을까? 여행과 상업의 중심지 아시아의 허브 공항인 홍콩 국제공항이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이 반정부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과 경찰들이 극렬 대치 중인데요. 홍콩은 지금 제 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무서운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글귀가 담긴 유인물들이 홍콩 공항과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Please do not come to Hong Kong. 하정대 국장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100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공항 점거 수준은 몇 점 정도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의 공항이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나 어제까지는 거의 비행기가 뜨지를 못한 상태였으니까 어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은 일단 재개가 됐으니까 좀 이제 수위는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수천 명이 항상 공항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면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그냥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객도 대략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지금 발이 묶여 있다면서요? 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갔다가 관광객들을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착륙을 못 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이제 다시 열렸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이 좀 더 중요해서요.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공항을 점거할 만큼 격분한 이유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한 여성이 실명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눈을 돌려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아무리 실탄이나 고무탄이라고 하더라도 홍콩 경찰이 불과 2m에서 조준을 했다는데요? 빈백건이라고 하죠. 고무탄이 든 총알을 침사추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의 불과 2m 앞에서 눈을 노리고 조준 사격을 했다는 장면들이 홍콩 언론 매체들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직후 병원으로 실려가서 6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실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홍콩 시민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전부 다 한쪽 눈을 가리는 안대를 하고요. 포스트잇을 또 눈에 붙이기도 하는데 환안, 그러니까 눈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쓰면서 홍콩 당국의 강력한 시위 규제 정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시위가 한층 더 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검은 마스크와 안대까지 쓰고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 정부는 지금까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government will be resolute in maintaining law and order in Hong Kong and restoring confidence. 그런데 화면 같이 보실 거예요. 홍콩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위장해서 잠복 근무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강선호 부대변인님, 이 정도면 시위를 좀 진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키우는 홍콩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일단
이런 잠복근무, 위장한 잠복근무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고 나온 명분은 그거였어요. 이 시위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폭력적인 걸 좀 유인해가지고 우린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해서 그래서 잠복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시위대가 무리지어 있을 때 거기서 폭력을 조장했는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공항에서 이제 저 잠복 근무를 하던 경찰들이 시위대가 이제 억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 사람이 정말 잠복 경찰인지 그리고 잠복 근무를 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위대가 저 잠복 근무하는 경찰을 저렇게 억류함으로써 오히려 그 홍콩 경찰 쪽은 좀 명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억류하니 우리가 당연히 뭔가 좀 폭력적인 그런 거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정당성을 더 얻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콩 경찰은요, 뭐 잠복뿐만 아니라 물대포차까지 구입해서 이렇게 시위 진압 연습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모형을 세워놓고 조준사격하는 연습까지 해서 저도 좀 이 영상을 보면서 놀랐는데, 하정대 국장, 앞으로 조만간 이 물대포 투입한다는 예고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저 물대포는 우리 과거에 시위할 때마다 많이 나왔던 우리 경찰의 모습인데, 홍콩 시위에서는 그동안 이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신화통신이나 보도를 보면요, 그동안 시위는 계속적으로 폭력적이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프락치로 오인된 그런 경찰이 거기에서 이제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 중국 내륙에서 온 기자가 이제 또 프락치로 오인이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억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중국 언론 전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테러다. 이건 테러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폭력 행위만 강조하던 데서 테러로 바꾼 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무력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 중국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런 지금 준비 작용을 지금 뭐 물대포 또 어떤 훈련을 하고 그다음 또 사격 훈련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조만간 뭔가 무력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한 5개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3월 31일부터 이 시위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5개월째 계속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홍콩 정부의 뒷배인 중국 당국은 시위대가 테러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香港激进示威者屡屡用极其危险的工具攻击警察。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어요, 이번 사태로. 장혜식 평론가님, 그런데 이 시위대가 홍콩을 멸망으로 이끌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고위 관계자나 캐리람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중국 본토에 군병력을 투입하거나 또는 물대포 영상도 공개했지만 보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고요. 제가 마침 지난달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7월 중순에 다녀왔는데 그때만 해도 침사추이 같은 시가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고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일촉즉발의 사태가 커진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홍콩 경찰이 2m 앞에서 사람 눈에다 총을 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명분을 먼저 제공한 쪽이 누구냐? 홍콩 경찰이라는 게 홍콩 시민들의 생각인데, 정작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타협으로 이 시위를 잠재우는 것보다는 명분을 쌓아나가서 물리력을 대거 투입하겠다, 이미 그런 작전을 다 세워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종국 씨. 문제가 지금 현재 홍콩 캐리람 장관의 얘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을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 얘기는 현재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절반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럴 경우 만약에 무력을 투입할 경우는 일국 양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홍콩 자체가 중국으로 편입되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캐리람 장관이 바로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말씀처럼, 그런데 홍콩 정부는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The police have had a very difficult time in the last 2 months to enforce the law and to ensure law and order in Hong Kong. Could not be determined by someone like myself, who is outside the police, especially when policemen have to make on-the-spot judgment of what will be in the best interest and the safety of people around during that particular situation. The police have their code of practice to follow.
The police have very rigid and stringent guidelines in the use of appropriate force, and that requires the lowest level of force in dealing with those situations. 그럼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볼게요. 홍콩 시민은 왜 공항으로 갔을까? 정부의 이런 무차별한 진압에도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심지어 공항까지 점거한 이유. 하나의 목표는 바로 범죄인 송환법 반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As British administration ends, we are, I believe, entitled to say that our own nation's contribution here was to provide the scaffolding that enabled the people of Hong Kong to ascend. The rule of law, clean and light-handed government, the values of a free society, the beginning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종대 국장, 홍콩 시민은 왜 공항까지 갔을까? 이 얘기를 하나 싶을 텐데 범죄인 송환법 반대가 시작이었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예, 범죄인 송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작년 2월에 홍콩의 남녀가 대만에 갔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홍콩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홍콩법은 현재 영국법을 모법으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속지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만에서 사건은 벌어졌고 홍콩에 돌아왔는데 예. 이거를 형사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번에 홍콩 정부가 그러면은 앞으로는 중국이나 대만, 마카오 이런 데서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홍콩 사람을 거기 보내가지고 용의자를 보내서 거기서 처벌받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자체만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어떤 거하고 연관되냐? 그러면 과거에 반중 어떤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 대륙에서 연금 들고 조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홍콩 내부에서 정치적인 민주화 요구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부에서 몰래 연행이 돼가지고 조사받고 거기서 처벌받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서 전체 홍콩 인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6월 15일 날 사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송환법은 더 이상 우리가 중단을 시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처리를 하라. 그리고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홍콩 행정장관에서 물러나라 하면서 5개의 요구 조건을 중국 베이징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게 갈수록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홍콩 사람들은 본인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렇게 반정부 시각도 좀 더 격화되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이후에 홍콩의 자치가 점차 약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전이죠. 그때까지 홍콩의 행정장관은 그러면 홍콩인 약 750만 되는 홍콩인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한번 뽑자. 지금은 간선제거든요. 간선제이다 보니까 중국 내륙에 있는 정부에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친중 인사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인들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도록 해달라 했는데 시진핑이 약속하고도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송환법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하더니 갈수록 이런 환경이 악화되는구나. 우리가 참지 못하겠다 하고 이런 내심이 있었고 또 홍콩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홍콩인이냐 중국인이냐 할 때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내륙에 있는 정부의 약속 이런 걸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장혜철 평론가님, 우리 엑소의 멤버 레이 군이 했던 행동과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엑소의 중국인 멤버 레이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삼성전자의 핸드폰 모델이었는데 최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삼성전자의 홈페이지에 이 대만이나 홍콩 등이 별도의 국가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과 홍콩을 별도로 표기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중국인들은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무조건 중국에 포함된 국가나 도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에 반발해서 모델 계약 해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 여러 유명 명품 브랜드가 옷에 홍콩과 마카오를 독립된 나라로 표시했다가
중국 시민들의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국 내륙에서도 하나의 중국이냐 아니면 홍콩이나 대만 등의 자치권을 인정하느냐 문제가 매우 뜨거운, 연예인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매우 뜨거운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홍콩의 공항 점거 상황, 홍콩인들의 홍콩 내부 분위기를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부터 홍콩 시위대 고립작전에 나섰습니다. 무력 진압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동안 홍콩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 그리고 과거 얘기. 김정우 실장님. 네. 중국 선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홍콩에서 단 10분 거리. 여기에 지금 중국의 장갑차가 집결했다면서요? 네, 장갑차가 집결한 모습이 현재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내가 정보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중국이 현재 홍콩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갑차를 집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시위 초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했어요. 중국의 내부 문제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말이 시위대 쪽을 이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말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지금 화면에도 잠깐 봤지만 시진핑 주석이 명령만 지시만 내리면 48시간 내에 병력 8,000명이 홍콩으로 투입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집결한 병력 자체가 한 8,000명 된다 그러고 장갑차가 이제 투입된다 하는데 과거에 천안문 사태를 우리가 보면은 탱크를 보냈습니다. 탱크는 사실은 많은 병력을 수송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데는 적당치가 않죠. 요번에는 그래도 탱크를 안 보내고 장갑차를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진압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되게 폭동이라는 것은 항상 이 경찰이 진압을 해야지. 시위라고 좀 수단할게요. 시위요. 예. 네, 이게 이제 폭동을 한다고 홍콩 당국이 폭동으로 자꾸 이제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이든 시위든 간에 진압은 항상 경찰이 해야 됩니다. 군이 들어가게 되면 피를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전부 다 시진핑 수석한테 엄청난 정치적 데미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저 집결해 있는 선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심천, 거의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홍콩이 있기 때문에요. 자, 중국의 심상찮은 행보는 홍콩 앞바다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중국이 정례적으로 홍콩 앞바다에 기항하는 미국 군함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김정우 시장님. 네. 그린베이 수송 상륙함과 레이크 해리 순양함이 홍콩을 기점으로 기항하는데 이걸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럼 중국의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일단 배가 들어가게 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시위에 미국이 관여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항을 거부했는데 이 기항을 거부하고 허락하는 것은 중국이 자기네 기분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허용해줬다가 어떤 때는 거부하고 하는데 작년도 10월 달에는 미중 관계가 그때 무역이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있을 때는 미국의 구축함이 기항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바로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또 항공모함이 기항하는 것도 허락을 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 데 따라서 이제 기항을 거부했다가 허용해줬다 하는 그런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항도 거부하고 장갑차까지 지금 10분 코앞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시선은 이제 시진핑 주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무력 진압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요. 그는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때에도 하나의 나라를 강조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e must be guided by a strong sense of one country, firmly observe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and thus correctly hand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ng Kong SAR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y attempt to endanger China's sovereignty and security, challenge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AR, or use Hong Kong to carry out infiltration and sabotage activities against the mainland is an act that crosses the red line and is
absolutely impermissible. 레드라인을 넘으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결국은 명분이 중요할 텐데 무력 시위를 나설려면. 근데 지금 홍콩 경제가 이렇게 다운되면 중국 경제의 폭탄이 될 거고, 그리고 홍콩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지, 이게 참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명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적어도 홍콩의 캐리람 장관이 내가 갖고 있는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력으로서는 이 시위를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고 지금 홍콩이 완전 마비 상태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 있는 내륙에 있는 경찰이나 군병력이 와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선전에다가 군 병력을 배치하고 만약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 정부가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한 그 자체의 약속을 어기는 거든. 명분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의 외환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홍콩을 군사력으로 무력 진압했다. 이렇게 되면요. 천안문 사태 때도 중국이 무역 진압한 이후에 중국 경제가 완전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쭉 고속 성장을 하려고 하다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게 상당히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홍콩을 무력 진압한다 그러면 적어도 5, 6년, 몇 년, 10년 가까이 많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시진핑 사실 주석으로서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모험이다. 잘못하면 시진핑 주석한테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외국인의 안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정대 국장은 보시기에 무력 투입할 거라고 보시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홍콩의 공항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근데 적어도 거기에서 여러 인질들을 수십 명을 잡고 프락치하면서 잡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전체 그 길이 다 막히고 공항이 마비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홍콩인들도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엔 적어도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 눈을 경찰이 쏘아가지고 다친 이후에 흥분된 잠시 상태에서 공항이 점거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평화적인 시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홍콩인들도 자제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더 악화된다면은 어떤 명분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무력 진압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이 중국 병력 이동 소식을 이렇게 폭로를 한 걸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문제에 대한 에서는 신중한 기조였습니다.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I know that they're working. I know that's a very important situation for President Xi. I mean, they are. I don't think China has stopped them. China could stop them if they wanted. I think that, again, I'm not involved in it very much, but I think President Xi of China has acted responsibly. I think that I hope that President Xi will do the right. 자,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홍콩 접견지에 중국 장갑차가 빼곡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줘서 우리가 다 안 거잖아요. 폭로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개입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은 개입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미국도요? 네, 마땅치는 제가 볼 땐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현재 무역 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공산당 정부가 분열돼 가지고 중국이 좀 약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홍콩의 시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개입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긴 하는데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자치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공항 점거까지 홍콩과 관련된 반정부 시위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